오늘 수업은 평소에 여러 경제 기사라든지 뉴스 혹은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통화라든지 여러 어려운 경제 용어들을 쓰는 걸 보면서 당혹감을 느끼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나는 금융 초보인데 저렇게 용어들을 자연스럽게 유튜브 같은 데서 사용을 하고 그걸 보고 있는 구독자 혹은 시청자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면서 이해하는 것 같고 마치 나만 빼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경제 용어라든지 개념들을 전부 다 이해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해서 자괴감이 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금융 초보를 위한 정말 기본적인 수업을 준비했고요.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린 대로 금융 초보를 위한 기초 수업 시작할 텐데 만약에 투자를 할 때 다른 건 다 몰라도 딱 한 가지만 알아야 한다면 그게 바로 금리라는 거예요. 요즘에 미국의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 지금의 금리가 높다, 고금리다, 저금리다 여러 가지 금리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도대체 과연 금리가 뭐길래 저렇게 여러 채널에서 많이 언급들을 하고 얼마나 중요하길래 저렇게 금리를 체크하면서 투자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금리와 이자라는 개념이에요. 은행에 가서 예금하면 금리 3%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니까 이자와 금리 개념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그러면 금리를 어떻게 내가 이해할 것이냐? 가장 쉬운 표현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금리는 바로 돈의 가격이다. 돈의 가격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돈이라는 게 뭐죠? 돈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돈으로 다른 물건을 구입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거죠. 그래서 돈은 교환 가치를 갖는 거예요.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갔다. 그 말은 돈의 가격이 올라간 것. 금리가 내려갔다. 그것은 돈의 가격이 내려간 거죠. 그러면 실제 금액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내가 돈 10,000원을 갖고 있어요. 10,000원을 갖고 있는데 1,000원짜리 지금 쓰고 있는 펜을 산다고 볼게요. 그럼 10,000원이라는 돈으로 펜을 교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000원짜리니까 펜 몇 개로 교환 가능한 거죠? 10개로 교환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돈의 가격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좀 극단적으로 올려볼게요. 금리가 2배가 돼서 돈의 가격이 10,000원이 아니라 20,000원이 됐다. 그러면 20,000원으로 1,000원짜리 펜 몇 개를 살 수 있죠? 20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물론 지금 제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10,000원짜리가 20,000원짜리로 바뀐 걸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그냥 가치가 바뀐 거예요. 가치가 2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2배로 올라가니까 내가 살 수 있는 펜의 개수가 2배만큼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10,000원짜리에서 금리가 절반으로 떨어져서 돈의 가치가 반토막이 났다. 그러면 똑같은 10,000원짜리 지폐지만 가치가 반토막이 나서 5,000원의 가치를 갖고 있다면 1,000원짜리 펜을 10개가 아니라 5개밖에는 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가 돈의 가치, 돈의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돈의 가격이 올라간다. 금리가 내려가면 돈의 가격이 내려간다. 그러면 결국 돈은 그대로 있잖아요.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내 주머니 속에 있는 10,000원짜리 지폐가 갑자기 15,000원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뭐가 바뀐다?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리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돈의 가치가 내려가요. 그러면 내가 같은 돈을 갖고서 물건을 예전만큼 많이 못 사게 되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압박을 받게 되는 거냐? 갖고 있는 돈을 빨리 써버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써버려야 계속 금리가 내려가서 내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내 돈을 제값을 받고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죠? 그렇다고 내가 가진 돈을 다 써버릴 수는 없으니까 돈이 아닌 다른 물건으로 계속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물건이 뭐냐? 내가 소유했을 때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물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금, 부동산, 주식 이런 애들이 있죠. 그래서 빨리빨리 내가 번 돈을 부동산, 주식, 금 같은 가격이 상승하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는 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첫 번째, 앞으로 더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돈을 써버리는 소비를 하던가, 아니면 전부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일부는 나중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동산, 주식, 금과 같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다. 이게 아주 기본 설정이에요. 이런 기본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돈의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돈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같은 돈을 갖고 있어도 무언가를 살 수 있는 구매력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거죠. 돈의 가격이 높아지니까 지금은 이제 뭘 보유해야 되는 거죠? 돈을 보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돈 자체를 모으는 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격이 올라갔네요.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돈을 모아야 되니까 갖고 있던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같은 것들을 처분해서 현금을 많이 보유하는 것이 금리가 올라갈 때는 좋은 판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금리가 내렸을 때와 올랐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2020년 3월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죠.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자마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거의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어떤 정책을 했죠?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했어요. 말 그대로 돈의 가격을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선택을 했죠? 앞서 배운 내용을 대입해 보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위축될 거라고 걱정을 했죠. 왜냐하면 거리두기 하고 저녁 8시까지밖에 상점들 장사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돌아가려면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소비가 위축될 거라고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각국 정부에서는 금리 인하, 돈의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간 거죠. 그러면 금리를 인하했으니까 저희는 뭘 해야 된다 그랬죠? 두 가지 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돈을 써야 되죠. 그래서 유식한 말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정책이 펼쳐진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원금도 받고 금리 인하돼서 돈의 가격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써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소비를 많이 해서 경기가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소비를 진작시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버는 소득,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돈의 가치가 앞으로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주식, 금, 코인, 달러 등등 향후에 가격이 오를 만한 자산으로 계속해서 교환을 한 거죠. 그래서 2020년 3월 팬데믹 이후부터 대부분의 자산 가치가 어떻게 됐다고요? 상승했죠. 그리고 그냥 상승한 게 아니라 역대급 상승을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울 만큼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부동산, 코인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두고 있으면 금리가 낮은 채로 시간이 오래 지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돈의 가격이 너무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물건의 가격이 너무 많이 비싸지는, 그걸 우리는 물가 상승,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화되니까 이제 반대의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22년 3월부터는 금리 인하의 정반대인 금리 인상을 하게 된 거였어요. 금리 인상을 하니까 이제 또 완전히 반대의 일이 벌어지게 됐다. 높아졌던 물가는 떨어지기 시작했고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던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같은 가격이 2023년 초까지 하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의 변화만으로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이 바뀌는 걸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몇 퍼센트죠? 기준금리가 5.25%잖아요. 5.25%의 상당히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작년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를 펼쳐왔는데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혔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죠? 금리를 다시 낮춰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를 너무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게 되면 물가는 잡히지만 자산시장의 가치가 너무 크게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또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9월, 다가오는 9월에 첫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라고 이미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2020년 3월에 금리 인하를 하고 2022년 3월에 금리 인상을 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보고 학습을 했죠. 그러면 지금 2024년 9월부터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한 번 더 우리가 예측하고 본인의 소비에 대한 판단, 투자의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향후 한 달 뒤부터는 다시 금리 인하 시즌이 시작된다. 그러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저축과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해 볼 수 있다. 여기까지 금리 자체에 대한 개념과 금리가 올랐을 때 혹은 금리가 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면 금리는 돈의 가격이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돈을 소유하면 안 된다. 다른 자산으로 옮기거나 소비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반대로 금리가 인상되면 돈을 모아서 현금을 보유하면서 다른 물건 혹은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금리를 시작으로 정말 금융 초보들을 위한 기초 수업을 계속 할 예정이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가시면서 앞으로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많이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